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신 표정의 권호현 변호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저기 방송국들도 좀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예. 일단 전화 인터뷰 주로 하고 오늘 재판이 있었어가지고 아, 원래 예. 이렇게 안 차려입고 다니는데 재판 갈 때만 다른 재판? 네네. 아, 이거와 무관한. 네네. 예. 저도 생업이 있으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좀 여쭐까요? 좀 전에 그 안승찬 기자가 대략의 설명은 해주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사실과 맞는지, 그리고 어떤 이의 주장을 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좀 먼저 알려주십시오. 이게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잘 네. 회피할 구석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조금 설명하고 저희 복잡하셔도 좋아합니다. 됩니다. 예. 좋아합니다. 저희. 네네네. 네, 뭐 시간 한 네. 55분 남았으니까. 아유, 네, 좋습니다. 충실하게 얘기할 수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일단 최초의 이 사건을 파괴된 발단은 이제 피해 업체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 업체. 네, 예. 피해 업체 대표님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함께 이상하다 해가지고 리뷰들을 좀 파다 보니까 그 합리적인 것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쿠팡이 오늘 반박자로 낸 것처럼 쿠팡 직원이 쓴 쿠팡 및 쿠팡의 계열 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네. 쓴 리뷰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리뷰를 작성한 그런 네.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쿠팡 직원도 소비자일 수 있지 않느냐. 네네네네. 그리고 맞죠. 뭐 물건을 제공받아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네네. 누구나 그렇게 한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쿠팡 직원이 받아서 쓴다. 네. 당연히 좋게 쓰겠죠. 내가 공짜로 좋게 쓸수 애초에 있겠죠. 꼭 예. 직원이 아니더라도 체험단 대체로 쿠팡 쪽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거예요. 체험단으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으면 물론 성실하게 쓰겠지만 내가 직접 사서 네. 내 돈 내산 이 경우에는 정말 충실하게 쓰지만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가 잃는 거 없잖아. 예.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사진들을 아주 다양하게 다각도로 사진 찍어서 내고 실제 사용해봤을 때 사용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아주 자세히 씁니다. 네. 이것이 보통의 리뷰와 다른 당첨된 소비자들이 쓰는 쿠팡 체험단의 장점이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직원들이 썼다 공짜로 받아서 그렇다면 직원들은 더 잘 썼겠지. 이게 당연히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네. 또 더해서 직원들 쓰는 애초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쓰는 이유가 갓 출시된 상품이 빠르게 쿠팡 알고리즘에 따라서 상위에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 아주 자세히 실제로 그런 그 직원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주 일정 베스트 리뷰가 되도록 네.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실사용 후기인 것처럼 그리고 예. 사진도 몇 장 이상 이런 것 지시를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에요? 뭐예요, 그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아, 다양하게. 네네 다양하게 그럼 피해 대부분의 업체의 제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를 한 겁니까? 그 피해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떤 제품들이 하는지 먼저 한번 예. 화면을 한번 화면이 보여드리고 있나요?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단 비슷한 그 천천히 내려볼게요. 예. 내려보면서 가격 한번 봐주십시오. 신라면과 오갓빵 소세지 페스츄리. 예. 9,000원. 아이 맛있겠다. 9,000원이고 리뷰가 821개죠. 네. 10원 차입니다. 어허. 쿠팡 PB 상품인 곰곰. 네. 아, 리뷰가 지금 67개죠. 예. 그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예. 훨씬 더 적었죠. 근데 이게 같은 순위에 노출이 됩니다. 한 화면에 딱 나와요. 두 개가 내가 같이. 소세지 페스츄리를 검색했을 때 네. 이런 패턴으로 그리고 이제 디자인들도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디자인 이거는 좀 다르죠. 네. 그렇지만 또 이것도 가격도 100원 차이 납니다. 마스크팩. 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실제 제품, 오른쪽에 있는 건 그 제품을 보고 본따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네 맞습니다. 쿠팡의 PB 상품. 네 맞습니다. 혹시 네. PB 상품은 제조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제조를 직접 하기도 하는 지금까지는 제조업체를 따로 두고 주로 쿠팡 PB로 붙여서 당연하죠. 네네네. 쿠팡이 네. 무슨 물을 네 만든다거나 맞아요. 아주 완전 소세지를 제조까지는 안 만들지는 가는데 않을 그렇게 테니까 갈 거라고 또 예상은 어차피 되고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있을 거고 네네. 예. 지금 원래 오리지널 제품도 사실은
그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만 하고 네. 원래 제조원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두 제조원이 같기도 합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 못했지만 제보 사례 중에서는 그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나 이 부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거래선을 지금 그 업체랑 하지 말고 쿠팡이랑 직접 쿠팡에 하자. 직접 네, 납품해라. 이렇게 어차피 작업을 하는. 어차피 저 회사도 당신 거 납품 받아서 파는 맞습니다. 거니 쿠팡에 네, 팔고 있으니 너무 악의적인 거죠. 네. 계속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왼쪽 보죠. 오른쪽 예. 되게 비슷하죠? 조금만 네. 자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저 네. 좋은 거면 사게요. 네, 뭐 네. 가격 이렇게 고속 충전기인데 고속 충전 어댑터죠? 예. 10원 차이. 이것도 똑같이 10원 차이네요. 생겼네, 네네네. 예. 뭐 이것도 왼쪽이랑 오른쪽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도 가격 차이, 이건 가격 차이가 꽤 나긴 하네요. 네. 똑같은 제품에 스티커만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용량도 같습니까? 혹시? 뭐 용량도 그렇지는 용량이 좀 않죠. 다르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가격 않겠죠. 차이가 네. 나겠는데 어쨌든 양심이, 네. 예. 네. 또 왼쪽 오른쪽도 이제 쿠션 마사지기. 네. 이것도 대체로 비슷하죠. 지금 이 정도가 이렇게 좀 분석되는 구성이- 상황인데 네, 이거에 맞네요,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아직 공정에 신고를 하진 않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거나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당할 수 있는 건인데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기로 특허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네. 왜 특허청이 관여하죠? 특허청에서 따라했다. 똑같이 만들었다. 네네네네. 아. 이게 민사 청구도 되는 거지만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디자인이나 네네. 뭐 광고의 사진이나 네네. 이런 거를 너무 비슷하게 따라했다. 네, 맞습니다. 저거는 진짜 비슷해 보이네요. 이거, 네. 뽑아 쓰는 마스크는 진짜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하필 저 보라색 통일 것까지도 없는데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다 PB 상품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쿠팡이 직접 하는. 네네. 근데 쿠팡이 직접 하는 게 더 비싸네요. 저 보라색 저거는. 네, 이거는 그렇네요. 왼쪽 지금 왼쪽 거는 뭐 그때그때 할인이 다를 수 들어갔나 있는데 보네. 이거 네. 할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지금 상태이고 음. 이게 또 이제 와우 회원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네. 쿠팡에다 그동안 팔던 회사들이 저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입니다. 네. 예. 소비자들이 기망당해서 속아서 네. 이거 리뷰 꽤 있고 평이 되게 좋네. 그리고 실사용 후기들을 보니까 이게 되게 좋네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직원들이 쓴 거였다. 그리고 매우 당연히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네. 중소자영업자. 실제로 이 왼쪽의 경쟁 업체 사장님들은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날벼락. 볼까요? 네, 화면을 다시 보시면 이 왼쪽의 경쟁 업체 이 사장님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 패턴이 아마존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예. 일단 중소자영업자들이 네. 자기들이 위험을 감수해서 물건을 이렇게 잘 팔린 생산을 하잖아요. 뭐 네.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네, 기획하고 시장 개척하고 재고가 어떻게 회전되는지 이런 테스트를 상당히 해서 살아남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잘 팔리는 것들을 맞습니다. 쿠팡이 아니까 그걸 고릅니다. 똑같은 거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네. 근데 그 단계가 차츰차츰 있어요. 일단은 사입을 제한을 해요. 사입이 뭡니까? 그 쿠팡이 판매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 오픈 마켓. 여러 사업자들이 직접 입점해서 여기에서 사고 배송도 그 사업자들이 직접 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판매해라. 우리 네이버 맞습니다. 쇼핑몰처럼.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데 와서 이제- 알아서 파세요. 네. 근데 사입을 한다는 것은 쿠팡이 보니까 이거 잘 팔리네. 우리가 니들 네. 거 한 번에 왕창 사서 로켓 직매입을 배송을 해서 할게. 직매입을 해서 우리가 직매입. 배송해 줄게. 네네. 혹시 재고가 남으면 그럼 쿠팡이 또 안 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뭐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한테 일단 팔아. 네네. 우리가 싹다 그리고 팔아. 얼마에 팔든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고. 네. 네. 그 다시 그렇게 많이 해서 팔아줄게. 그 파는 사이비군요. 방식으로 그 제한이 들어오면 음.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나는 쿠팡에는 한꺼번에 팔고 다른 예. 오픈마켓이나 다른 뭐 오프라인 채널이든 여기다가 요금 신경 쓰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쿠팡은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 팔리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어느 시점에 재고를 얼마만큼 구비해 놔야 우리가 바로 갖다 그 쿠팡의 현재 저는 유일한 혁신이 물류 쪽이라고 혁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입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입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알겠어. 이제 괜찮아. 이익이 되게 잘 난다. 팔리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차츰 발주 내던 거 그러면서 밑작업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그 제품 공급하세요 하기도 하고 네. 다른 더 다른 싸게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기도 하고. 찾아서 요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네.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쿠팡은 훨씬 더 협상력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많이 팔 수 않습니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사입을 막 하던 한 10,000개씩 주문하던 게 점점 줄거나 더 이상 안 팔아요. 그럼 무슨 일이지 하고 보면 똑같은 게 쿠팡에 그렇습니다. 있구나.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대체로 이제 아마존에서 했던 방식들이고 철퇴를 맞은 방식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쿠팡도 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변호사님 네. 이 아무래도 이제 쿠팡 쪽 얘기를 우리가 못 들으니까 네네. 대신해서 조금만 더 질문 네네, 드리면 좋습니다. 내가 쿠팡이다 생각하고 이 쿠팡 쪽에서도 오늘 이제 반박 자료를 낸 걸 보니까 네. 물론 우리가 직원들이 쓴 리뷰 맞다. 네. 근데 그 리뷰 잘 쓴 것도 맞다. 뭐 사진도 많고 열심히 썼다. 직원이니까 오죽 잘 썼겠냐. 직원이니까 엄청 열심히 썼겠죠. 근데 네. 그 밑에 이거는 직원이 쓴 리뷰입니다. 그거 다 명기가 돼 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이던데 아 쿠팡 직원이 썼습니다. 이건 쿠팡 상품이고요라고 밑에 명기가 되어 밑에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써놨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정당당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그거를 숨기고 했으면은 진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직원이 쓴 겁니다. 하고 사실 뭐 제일 밑에 써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써 있긴 써 있어요. 그래서 네. 잘 보면 보이긴 할 텐데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쿠팡의 반박 자료는 그 자료로 낸 게 이거 하나죠. 네. 그리고 나쁜 평 2점짜리를 주기도 한다 이런 취지고. 아, 이거예요. 쿠팡이 맞아요. 네. 이게 보도 자료에 쿠팡 직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했는데 평을 나쁘게 하기도 한다. 네네 나쁘게 아. 하기도 하고 밑에 봤을 때 이제 쿠팡 및 쿠팡의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 후기입니다라고도 쓰고 바로 밑에 체험단 이벤트로 고객이 괄호 고객이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구매 후기입니다라고도 썼어요. 예. 이게 지금 둘 다 써놨잖아요. 네. 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직원이 썼다는 겁니까 고객이 썼다는 겁니까 양립할 수는 없는데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네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체험단이 쓴 건지 네. 아니면 직원이 쓴 건지 네. 알 둘 수가 다 쓴 없는 건지. 거죠. 네. 아. 이게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놨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이렇게 쓰고 PB 상품의 상당 부분은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쓴 것도 많이 있습니다. PB 상품의 이제 질문이 PB 상품에는 그러면 PB 상품엔 다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쓰고 직원들이 다 리뷰를 단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쓴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PB 상품을 샀던 진짜 고객이 썼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주로 네네네. 직원들이 썼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썼다고 표시를 한 거고. 네. 그런데 어떤 게 문제인 거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면들을 계속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콘샐러드를 한번 검색을 쿠팡 홈페이지에서 해볼게요. 네. 콘샐러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 쿠팡 사이트네요. 네, 아예. 쿠팡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딱 가격 차이 보이시죠? 10원 차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비슷하죠? 왼쪽이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네네. 오른쪽이 쿠팡의 네. PB 상품. 네네. 네. 왼쪽 거는 좀 리뷰가 깎아주는 게 10,000개입니다. 좀 10,000개.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크게 좀 이제 첫 예, 예. 화면에 이렇게 예. 4개가 나오고 네. 왼쪽에 리뷰가 10,000개가 넘는 아주 잘 팔리는 네, 7,900원짜리 10원 낮춰서 비슷하게 내놓습니다. 네. 그리고 리뷰가 337개밖에 안 되는데 네. 상위에 떠 있죠. 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리뷰를 클릭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상품평을. 네. 그러면 처음에 딱 쿠팡 체험단이라고 뜹니다. 예. 쿠팡 체험단이라고 뜨는데 어디에 여기 파란 배지. 파란색이 예. 쿠팡 네. 체험단이 쓴. 네. 근데 쿠팡 아까 체험단은 일반 상품도 쿠팡이 무료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그런 분들이에요. 받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원의 진술이나 쿠팡의 보도자료 내용이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직원이 쓴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 여기서는 첫 화면에서 안 보여요. 네. 예.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보입니다. 예. 더보기. 아. 직원이 상품을 제공한 작성 후기입니다. 이벤트로 받아 작성 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공간. 이거 안 보이게 하려고 엔터를 쳤다는 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아, 첫 화면에서 안 보이게 그래요. 하려고. 이게 엔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아, 저건 꼼수다. 네, 이런 식의 꼼수. 그리고 이 체험단 표시 파란 배지가 없이 네. 네. 이렇게 더보기만 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아, 쿠팡 체험단이라는 게 쿠팡이 리뷰가 부족하고 또는 리뷰가 좀 있어야 되겠으니까 네. 아.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체험단이 잘 안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 네.
직원들을 체험단으로 임명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데 저 두 개를 같이 써놓은 건 좀 이상하긴 하네. 네. 체험단이면 체험단이고 네. 직원의 리뷰면 직원의 리뷰지. 그러니까 쿠팡 체험단에 속한 직원. 그렇게 그러니까 쿠팡 선회하면, 체험단인데 네. 직원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거는 네. 표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쿠팡 체험단은 문구가 쿠팡 체험단 이벤트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구매 후기입니다. 예. 이거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음. 누군가한테 상품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주고 네. 내가 무료로 받았으니 예. 대신 구매 후기를 구매 후기를 쓴다. 쓴다. 어. 고 이해가 되지. 네. 요게 직원이 쓴 거라고 이해되진 사실 잘 않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단이 직원이다. 그러니까 직원이 체험단이 됐다. 직원 체험단이 된 걸로 추정이 그러니까 되는데 뭐 어차피 공짜로 받은 제품이니까 약간 우호적인 리뷰가 나올 수는 있으나 네. 직원이 체험단이면 더 우호적이겠죠. 더 사실은. 우호적- 맞습니다. 모르겠죠.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네. 다시 화면을 보시면 네. 이 보도 자료 그 이제 쿠팡 쪽의 반박에서는 3월 8일자 아주 가장 최근이죠. 예. 3월 8일자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고 2월 2월 25일인가에 이제 되게 많은 언론들에서 예. 쿠팡이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리뷰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아, 저 이후에 단 부정적인 네, 네. 리뷰라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도 하자라고 한 것으로 아, 보이고요. 나쁘게도 쓰자. 네. 아, 결정적인 건 죄송해요. 더 결정적인 건 완전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 네. 이거를 한번 보시죠. 홈 플래닛 갤럭시 호환 이 충전기. 초속 충전기인데요. 예. 네. 제가 3월 7일에 이 상품을 발견했는데 그 네. 당시엔 상품평이 11개였어요. 네. 네. 한 10개 정도가 조직적으로 일단 직원들이 단 다음에 밑에 저렇게 써 있는 네,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다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 11개를 분석들을 해놨는데 이 상품평이 5점입니다. 네. 뭐 나쁜 평이 하나 있긴 한데 5점으로 보여요. 예. 이 베스트 순으로 나오는 이 리뷰어들 네. 이 5명이 리뷰 그 이력, 구매 이력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쿠팡이 아주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인데 이분이 다른 거 뭐 샀는지 제3자도 알 맞습니다.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여기를 예. 클릭을 딱 하시면 이게 예.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한번 하실 더 수 있는 찾아서 건데. 제보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쭉 천천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 쿠팡 주식회사 상품만 샀고 다 대부분 5점입니다. 쭉 내려볼게요. 다 쿠팡 아닌 것들이 안 보여요. 쿠팡 이게 전부 PB 상품인 거예요. 네. 이 구매자가 쿠팡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다 5점이네. 약간 의심스럽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저분은 쿠팡 체험단은 아니에요? 네, 쿠팡 체험단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없네요. 지금 예. 네, 여기 음. 없어요. 없네요. 심지어 여기 밑에도 아까 봤던 뭐 그 리뷰에 요즘 그것도 그 자체도 교묘해요. 이것 네. 자체도 보시면 아까 더보기를 해야만 보이고 네. 리뷰가 보통 길기 때문에 밑에까지 안 본단 말이에요. 네. 앞 위에 좀 보고 사진 보고 말지 이 밑에까지 예, 안 봐요. 예.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숨긴 거고 좀 완전 이것 자체는 유법이라기보다 꼼수인 거죠. 약간 꼼수 같네요. 네, 약간 예. 좀 예. 그런데 스마트하다. 여기 이 리뷰어들의 쿠팡이 블랙 컨슈머를 거르려는 목적으로 어떤 상품을 샀고 어떤 리뷰를 어떻게 달았는지 이 사람 원래 믿을 만한 취지는 그런 리뷰인지. 건데. 네. 예. 이력 평가 시스템을 해보니까. 이력 추적 시스템을 둔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뭐 이른바 불법 행위, 범죄의 흔적이 드러난 거죠. 이거를 보시면 네. 자, 이 5개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5명이 분석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분석을 제가 표로 해놨습니다. 표를 보여드릴게요. 야, 열심히 분석하셨네. 짜잔. 제가 그 가설을 세웠어요. 2021년 7월에서 이 사이에 이 네. 5인의 리뷰 5개만 봤어요. 예. 5인 리뷰어들이 쿠팡이나 계열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특정 PB 상품에 대한 리뷰 작업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조금 화면을 키워주세요, 아, PD님. 네. 예. 물론 저희는 제보도 당연히 있고요. 예. 그렇지만 그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안 써 있잖아요. 체험 단위로 안 쓰고 직원을 썼다고 안 써 있는데 이것도 직원일 것이다라는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이 5명이 모두 특정 제품을 5명이 모두 또는 다수가 구매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고 예. 5명이 같은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에 구매했을 것이다. 예. 세 번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매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3가지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해본 결과 예. 자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중요한 것만 강조를 해봤습니다.
자, 고속 충전기 네. 5명 중 4명이 같은 날 삽니다. 같은 날. 네, 근데 잠깐만요. 이 5명의 리뷰어들은 아까 그 다른 고속 충전기 사신 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네. 최초에 보여드렸던 우연히 발견하게 됐던 갓 출시된 네. 이 상품, 예. 이 상품의 리뷰를 단 5명이 네. 저 상품은 PB 상품입니까? 네, 이거 전부 PB예요. 예. 네. 그런데요. 근데 이 PB 상품을 산 사람들의 각자 리뷰어들의 그동안 다른 뭐 샀지? 예. 네. 수많은 쿠팡의 상품들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상품들이 똑같은 걸 산다고요. 같은 날. 아, 서로 그- 다른 분들인데. 네, 한번 서로 다른 분들인데.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표를 보시면 네. 그 사람들이 1월 20 이게 3월 7일 날 그겁니다. 방금 본 네, 거. 네, 네. 이 사람들이 1월 21일 날 똑같이 다른 고속 충전기를 사요. 네. 2월 14일 날 5명이 동시에 그 다른 기자님이 또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그 와. 5명이 아니라 6명이랍니다. 자기가 또 분석해봤더니 한 명 똑같대요. 또 있죠. 한 그 명 한 또 명 왜 있어요? 뺐냐고. 예. 저희가 여력이 예. 없어서 5명만 했습니다라고 답변 드렸고요. 네. 무선 마우스도 또 같은 날. 탁상시계도 같은 날. 저 다섯 다 분은 사는 거예요. 저 5분은 저런 거 나올 때마다 같이 같이 움직이는 움직였다. 팀이라고 보이는 거죠. 아니면 한 사람이 5개의 와. 계정을 쓰는 것이거나. 한 이런 사람 식으로. 5개의 계정을 쓸 수도 있겠네요. 전부 다 같은 날이네요. 네네. 게다가. 제가 이거를 분석 야, 이거는 네. 분석해가지고 이름 사실 좀 이제 꽁트로 만들어봤는데요. 네. 꽁트를.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네. 한 3번째 리뷰어가 있어요. 예. 3번째 리뷰어의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 31개의 상품을 샀는데 이 사람은 쿠팡 것만 샀고요. 첫 번째, 두 네. 번째 전부 5점 만점이고요. 네. 세 번째 티타늄 식칼을 구매를 하면서 칼이 너무 좋다. 어. 무뎌지면 다시 구매하겠다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그 식칼을 또 사요. 그리고 그한 산 거를 같은 칼을 또 사요? 같은 칼 또 사요. 일주일 만에. 어. 그 사이에 무뎌졌나 봐요. 아, 왜냐 그 사야지만 리뷰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왜 해봤는데 또 사죠? 왜 땄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샀겠지. 어? 사야지만 리뷰를 올릴 수 있으니까. 리뷰는 한 번만 올릴 수 있을 텐데. 아니, 저 예를 쿠팡에서 들면 뭐 사면 리뷰 물건- 남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야지만 당연히 사야지만 리뷰를 남길 올릴 수 수 있죠. 없겠지. 당연합니다. 구매하고 받았을 때 리뷰를 올릴 수. 그러니까 한 번 리뷰 썼는데 한 번 쓰고 나서는 또 안 된다. 또 안 네. 되니까. 그리고 날짜도 한 번 더 다르잖아요. 쓰려면 또 사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윤엑스소님인데 네. 이분의 티타늄 코팅 식칼 네. 1월 10일에 사고 1월 17일에 또 사요. 아. 네, 이때 첫 1월 10일에는 리뷰가 있었고 네. 1월 17일엔 리뷰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럼 이 화면에서 또 샀는지 리뷰만 2번 올렸는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을 남기려면은 내가 구매를 사야 해서 돼요, 배송을 맞아요. 받아야. 그러나 직원이거나 내지는 쿠팡이 조직적으로 한 거면 한 번 더 올려라고 체크해 주면 되잖아요. 그랬다면은 결정적인 쿠팡이 지시했고 공모했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사지도 않고. 그러면 진짜 근데 진짜 완전 허위인 거죠. 그걸 굳이 한 번 더 돈이 더 들겠다 그거. 심지어 날짜도 다르니까. 자, 네, 바로 윤 씨, 어쨌든, 네. 윤 씨에 대해서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죠. 음. 윤엑스 손님의 이걸 볼게요. 31개 작성했고 31개밖에 작성 안 한 되게 그 뭐랄까 경량 리뷰어인데 네. 헤비 리뷰어가 아닌데 도움이 돼요라는 좋아요 표시를 많이 받았어요. 음. 이 도움이 돼요가 또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처럼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상 이 사람의 리뷰가 베스트 리뷰 그 리뷰가 위에 또 뜨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이 사람들도 리뷰를 보고 리뷰를 괜찮다. 보고. 맞습니다. 리뷰가. 그러니까 저희가 알겠어요.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출시되자마자 한 10개 쫙 달고 서로 좋아요 도움이 돼요를 눌러주면은 네. 이게 베스트 리뷰가 되고 일반 상품 소비자들이 안 좋은 평을 남기거나 실사용 후기를 남기더라도 그거는 위에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다시 제가 기이한 형태라는 거가 되게 재밌어서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이 사람이 산 거 전부 쿠팡이고 전부 5점입니다. 이 사람이 대체 고양이를 몇 마리를 키우고 가족이 네. 몇 명인 거고 손 사이즈가 대체 몇인지 어. 알 수가 없습니다. 분석 결과 마스크 한번 여쭤보죠. 마스크 며칠에 한 번 바꾸십니까? 저는 하루에 2번도 바꾸죠. 하루에 두 번 네. 바꾸시는 네. 거예요. 예, 예. 하루에 하나는 하루에 하나 쓰시기도 어제 하고. 썼던 걸 또 쓰기는 좀 그렇죠. 네네. 예. 하루에 하나 쓸 수도 있다고 예.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설문조사에 네, 가면은 예.
3일에 2, 3일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예. 4일, 5일, 6일에 바꾸는 사람도 훨씬 많았고 그런 경우도 네네. 많죠. 죄송합니다. 조금 더 쓰도록 하루에 하나 바뀌는 하겠습니다. 사람은 15.7%밖에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600 근데 이 사람이 약 40일 사이에 600장의 마스크를 사요. 뭐 며칠 사이에? 근데 그건 40일 정도 사이에. 그건 뭐 그거는 근데 뭐 가정용일 수도 있어요. 목적일 가정용일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럴 수 네네네. 있어요. 마스크를 네. 선물하기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있죠. 네, 예. 그 다음을 보죠. 고양이 모래 여기서도 보이시죠? 탐사 고양이 모래 30리터 사죠. 이틀 전에 30리터 샀어요. 네. 이틀 같은 날 또 30리터 샀어요. 총 이 사람이 38일 동안 210리터의 고양이 모래를 주문하는데 네. 고양이 모래 좀 이제 카페를 제가 좀 뒤져봤더니 뭐,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네. 그러네요. 예. 한 달에 한 5리터 쓰는데 이 210리터라는 말은 이 사람이 고양이를 한 30마리 키운다는 말이에요. 아. 뭐 허위 리뷰어라는 증거죠. 뭐 이것저것 네. 여러 가지 네. 저 정황을 주셨는데 뭐 야. 판단에 따라는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뭐 네네. 같이 뭐 무슨 말인지 입증이 알겠어요. 되는 네. 방증을 하는 증거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하나는 즉 뭐 나오셨으니까 쿠팡이 반박할 수 있는 거라면 비슷한 상품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죠? 그 저희가 당장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거는 싶- 그거는 많이 네. 만들어야 소비자들도 경쟁을 하는 거고. 네네네 그런 측면도 그리고 있죠. 파는 분도 그거를 뭐 처음부터 네. 개발해서 특허내서 제조하신 게 아니라 네네네. 네.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도 네네네. 보면 하늘 보리차 같은 거야 뭐 원래 네네. 그거고 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거는 특허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걸 별도로 따질 것 같고 리뷰를 좀 그 뭐라고 합니까 조작한 정황은 있어 보이는데 네네. 다른 일반 상품들은 리뷰를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그 쿠팡은 아닌 다른 쇼핑몰 사장인데 팔고 싶으면 직원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좋다는 리뷰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아니나 네. 다 그렇게 하진 않나 하는 의문입니다. 예. 쿠팡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한테는 관대하고 자기들 예. 이렇게 행위를 하잖아요. 예. 다른 입점 업체들에게는 이렇게 자사 매입을 하는 행위나 자사 매입에서 리뷰를 다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하고 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쿠팡이 네. 판매자들한테 그렇게 네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네, 그 공지사항 잠시만 좀 한번 아직 음.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요. 예.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말을 많이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이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그 전에 이제 이런저런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 평점이 그래도 왜 네. 이게 아마존이 되게 평점이 좋은 잘 이유가? 관리된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쿠팡도 상대적으로 잘 관리된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네. 친구한테 어. 야 이것 좀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올려줘 나 이번에 이거 장사 시작했어. 친구가 올리면 네. 기가 막히게 알고 시작한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평점 관리를 잘하고, 사실 그 평점 관리가 판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요즘은. 아마도 그것도 이분은 하나도 안 쓰시다가 어. 요거만 쓰셨네. 에이 이거는 친구 거야라고 삭제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변호사님 오늘 그 사례를 들어주신 것도 네, 야,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한 직원이 쓴 거지라고 추정을 하듯이 네. 아마도 안에 알고리즘으로 삭제를 하고 하나 봐요. 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 지금 화면 보아주시면 쿠팡의 공지입니다. 납품사의 부정행위, 공급한 상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행위, 스스로 구매해야 평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계약 이행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고 불공정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된다. 계약 해지할 거다. 민형사상 책임도 진다. 그래서 이건 평을 이렇게 임의로 쓰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입니다. 위계한 업무 방해죄. 쿠팡에서 저건 보낸 네. 자료예요. 네. 아, 쿠팡이 스스로 낸 자료고요. 그리고 이게 또 왜 뭐가 문제냐? 네. 이걸 서비스 상품으로 쿠팡이 팔거든요. 쿠팡 체험단 리뷰 10개를 달아줄 때 그 사업자들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씩 받습니다. 받고 네. 상품 가격까지도 일단 받아서 한 11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무슨 말이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를테면 이 볼펜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쿠팡 쪽에서 야 그거 쿠팡 체험단 우리 서비스 이용해. 그 쿠팡 체험단에 좀 보내줘 공짜로. 예.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쿠팡 체험단을 고객들을 일반 소비자들 중에 리뷰 잘 쓰는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네. 사람들한테 임의로 상품을 보내서 그 상품평을 쓰게 해줄 거야. 이 서비스 110만 원인데 할래. 사 어. 반강제로. 아 체험단으로 영업하는 분도 있다. 네, 아. 있어요. 우리도 출판사 같은 거 보면 네. 책 리뷰 하잖아요. 네. 책 나오고 나서 바로 리뷰가 좋게 올라가야 또 이게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책 리뷰를 물론 뭐 양심적으로 하지만 여러 명한테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 대신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것도 대신해 주는 업체가 있고. 근데 그런 업체들은 쿠팡과 별도로 운영되는 업체인 거죠. 아닙니다. 쿠팡에서? 쿠팡 체험단은 그 쿠팡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 맞으면 알겠어요. 쿠팡 쿠팡 체험단이 체험단을 쓴다고 1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쿠팡 체험단이 쿠팡 직원이야. 그럴 예를 수도 들면 있죠. 예. 쿠팡 직원이야. 그럼 좀 이상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쿠팡 직원이 할 수도 할 있겠으나 수도 있겠어요. 쿠팡 직원이 또 비슷한 PB 상품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안 좋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쿠팡 좀 피부 상품과 경쟁하는 다른 거라면. 네. 조금 경쟁 아. 사업자한테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니면 네. 좀 더 품질이 낮죠. 왜냐면은 직원들이 있으면 더 잘 쓸 테니까. 예. 좀 더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10만 원 넘게 받았으면 쿠팡이 CPLB로부터도 돈을 받았어야 되죠.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돈을 안 준 것으로 그냥 직원들이. CPLB가 뭐죠? CPLB가 그 PB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자회사입니다. 그 수익들은 네. 전부 CPLB의 수익들인 것이고 예. 뭐 수수료를 일부 줄 수 있겠죠. 쿠팡 주식회사에다가. 예. 근데 애초에 CPLB 자체를 쿠팡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 공동의 자회사예요? 이익이죠. 100% 자회사인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CPLB라고 하는 별도로 PB 상품 만드는 회사가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재작년 7월인가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야, 오늘 뜨겁네. 이게 제가 쿠팡의 보도 반박 자료를 보니까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명은 반드시 명시한다. 이게 이렇게 제일 핵심적인 반박인데 뭐가요? 쿠팡 입장에서 그러니까 쿠팡 우리가 좀 직원들 쓴 건 맞다. 직원들 직원 쓰는 건 직원 쓴다고 있다. 한다? 일부 있는데 그건 반드시 쿠팡 직원이 썼다는 걸 명시한다. 그렇게가 제일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반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게 그렇죠. 쿠팡의 말이군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아까 그 5명의 사례는 그건 직원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나 이제 그건 확실히. 직원이라고는 안 한 거예요. 그 네, 조금 전에 직원이라고 안 써 있는 고양이 거죠. 모래 뭐 등등 해서 그건 직원이라고 안 써 있어요. 직원이라고 안 써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써놓는 저희가 안 쏘는 걸 최근에 발견을 한 거죠. 처음에 신고서 뭐 지난달 말부터 작업을 할 때는 그때는 써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네. 이렇게 써도 보기 어렵게 해놨다. 뭐 그리고 그런 이게 건데. 계열 회사를 위한 차별이기도 하고 부당한 지원 행위도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신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누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직원 기이한 같은? 행태. 네. 그런 행태가 아예 표시도 없는 거를 발견해서 그 부분을 급하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근데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좀 댓글들도 보고 지금 이 창도 보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쿠팡이 그래도 혁신한 게 있고 쿠팡이 우리 삶에서 떼기 좀 어렵고 배송 너무 좋고 예. 품질도 좋고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화면 이걸 좀 봐주세요. 예. 화면을 저희가 오늘 1시간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노출 순위가 상승해서 네. 중소기업 제품의 순위가 하락하거나 퇴출이 되면 예. 가격이 올라요. 이 가격 추적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PB 상품의 경쟁 상품이 사라지면 네, 가격이 가격이 올라. 점차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뭐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야, 이 부분도 저희가 야, 근데 저건 좀 그런데. 아니 잠깐만 굳이 천천히. 아니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아하, 네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2020년 대비 네네. 2022년에는 조금 오르긴 오르네. 아니 저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최근에 근데 3,000원이면. 소비자 물가는 미국도 오르고 네, 경제 근데 저 전문가시니까 시점이-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저 있겠습니다. 시점이 이제 퇴출된 이후에 가격이 오른다. 저희가 이거는 딱 그
그저께 밤에 딱 제보를 받은 부분이어가지고 아, 신고서에 그래, 넣지는 그래. 않았어요. 다른 예. 거랑 비교해 보면 네네. 뭐 저것만 그 올랐을 시점에 수 있죠. 퇴출이 됐을지 이런 네. 것까지 좀 봐야 되고 제보도 좀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뭐 페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댓글들이 좀 달리고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가 애용하던 어떤 상품이 어느 순간 퇴출됐다라는 이런 소비자의 제보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네. 변호사님 여기서 잠깐만 저 말씀을 드리면 네. 채팅창에서는 왜 그 진행자가 자꾸 쿠팡을 옹호하냐. 여러분이 그동안 네. 그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PD 수첩이나 추정 60분 같은 것만 보셔서 그래요. 그런 거는 네. 어떤 방향성 잡아놓고 네. 그쪽으로 몰아만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고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반론에 대한 답도 필요한데 그거를 양쪽을 다 모셔놓지 못해서 저희가 쿠팡을 모셨다면 변호사님 쪽의 의견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것이고 변호사님이 모셨으니까 쿠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내지는 뭐 그런 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이게 선진형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그 PD 수첩 추정 60분만 많이 보셔서 왜 중간에 자꾸 이상한 길로 가냐고 하는데 이것도 네. 자주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또 저희가 더 그러는 게 이제 오늘 검 변호사님이 네. 참여연대의 대표에서 쿠팡을 공정위에 이미 이제 제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그쪽 입장에서 충분히 항변하실 할 수밖에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저런 저희는 이런 반론을 드리고 또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누구 말이 옳은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설득을 잘했으면 이제 뭐 쿠팡이 크게 잘못한 거 아니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저희가 반론을 잘 못하면 나쁜 친구들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 역시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죠. 예, 선진형이 아니고 딴지형이래. 그게 선진형입니다. 네. 아무튼 네. 제가 네. 여쭤보려고 하는 건 저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고 다른 예를 들면 쿠팡이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되게 설득력 사실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11번가니 뭐니 뭐. 네이버. 네이버니 등등등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야. 정도의 문제. 쿠팡이 유독 안 심하냐? 기자 물 탄다 이제. 편승 싹 해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여기서 왜 뭐가 문제가 되냐?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이제 쿠팡은 더 이상 오픈마켓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마트 홈플러스예요. 네. 자기들이 상품을 다 장악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FC에서 직접 바로 출발합니다. 제가 쿠팡에서 저도 쿠팡 유저예요. 예. 구매를 하면 네. 거기서 그냥 바로 출발해요. 판매자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다른 오픈마켓들 네이버니 여기는 예. 오픈마켓이죠. 중소사업자들의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 겁니다. 네. 근데 쿠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로 사입을 엄청 해서 그 FC에다가 이미 재고를 가득 쌓아놓고 있는 상태고 예. 또 그 PB도 많이 개발을 해서 해두고 있는 상태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약간 질문의 결이 다르고 그리고 뭔가 이제 리뷰 조작을 다른 데도 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사실 읽혔는데요. 그거는 얘네들은 다른 경쟁사들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하죠. 업무 방해로 다 고소합니다. 그 오픈마켓에서 업무를 방해하니까 경쟁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예.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 그렇겠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쿠팡은 오픈마켓도 역할도 있지만 지금 PBC 매출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있으니까. 직접 PB 상품도 하고 네. 직접 사입해서 판매도 하는 사업자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네이버랑.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이버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네이버에도 조작 리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 장사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그거를 못하게 네이버를 네이버가 알아서 잘 하는 거고 그거를 쿠팡도 하죠. 그럴 수 있니까 네이버 네. 입장에서 뭐 누가 잘 팔리건 그건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문제니까. 뭐 그건 당연히 네이버가 안 하니까 관계 없는 것이고 네. 예를 들면 뭐 홈쇼핑 회사라든가 네. 자기네들이 자기 물건 자기가 잘 팔아야 자기가 돈 되는 곳에서는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혹시 하는 이런 거죠. 일이 없느냐 그런데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잘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이런 곳에서만 발견되는 일인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도 만연한 저도 일인지는 뭐 만연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의 경계를 되게 넘나드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예. 그렇지만 쿠팡 사례에서 다른 점은 음. 자기네들은 하나는 심판으로서 플랫폼 그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다른 그 중소 상인들한테는 그거 못하게 해놓고 네. 계약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해놓고 그 관리를 거기는 하겠죠. 예. 허위 리뷰 같은 거 있으면 못하게. 근데 본인들은 지금 사실상 실질적으로 허위의 리뷰들을 직원들을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서로 다른 뭐 내로남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법적인 문제도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직원이 이렇게 하고 허위 리뷰를 하면 도덕적으로는 확실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상하긴 네네. 해. 이상하긴 한데 그게 법적으로는 욕먹을 문제가 만하네. 그냥 욕하고 말아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하나하나 사실관계들이 정확히 구성 요건에 좀 들어맞아야 법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비교적 명백해 보이는 거는 아까 마지막에 그 기형적인 행태를 기이한 행태를 보였던 이 리뷰들이 직원들이 썼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썼거나 고객이 무료로 상품을 받아서 썼으면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광고법에서 뭐 체험단 백광고 하면 안 되듯이. 네, 그 표시를 안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의해서 이제 뭐 과징금이라든지 제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표시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쿠팡이 뭐라고 대응할지를 지금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걸 인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굳이 불법인 거라고 하면 아니 더 있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네. 쿠팡 직원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쓴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직원 같은데 왜 쿠팡 PB 상품만 이렇게 사시고 샀던 거 또 사고 네. 별점은 다 5개고 네. 왜 그럴까 하는 그 점이 만약 쿠팡 직원으로 판명이 되면 그거는 위법이다 이거죠. 네, 표시광고법 위반이고 만약에 그게 직원이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쿠팡은 당장 그 리뷰 작성한 사람들 신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물론 유리하지만 그 플랫폼의 공정성을 알겠습니다. 해치는 업무방해.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예. 공정거래법상에서 이제 소비자를 기만해가지고 그 유인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부당한 계열회사 지원 행위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준비해 오신 내용 좀 더 들어보죠. 네, 뭐 한 가지를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얘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PB 상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4,200개가 조금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쿠팡이 만드는 네, TV 네. 상품. 예. 네, 큰 의미로 넓은 의미로 쿠팡이고 쿠팡의 자회사인 CPLB가 만든 거긴 하죠.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어제 뭐 우연히 꼭 오늘 뭐 기자회견이나 신고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물류센터 경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저 쿠팡 좋아하고 쿠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쿠팡 1위 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1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경험해봤어요. 어제 물류센터 알바를 이제 물류센터 알바? 계약직으로 합격했다고 오늘 통보 받았고요. 어제 일 잘했다고. 네. 내일 잘리시겠네요. 내일 잘리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는 일용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단 지원해 주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일을 체험을 4시간 정도 해보신 다음에 네. 일용직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떤 일이었어요? 상품을 그 엄청나게 큰 창고에서 네. 상품 고객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그 주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네. 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업을 통해서 이제 그 주문들이 들어오는 거 여러 사람의 주문 그거를 이만한 박스 토트라고 합니다. 네. 그 토트에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PDA를 가지고 어느 위치로 가세요 해서 그거를 그만큼 바코드를 찍어서 집어서 그 장보기를 대신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올리면 컨베이어 벨트가 쭉 가서 그럼 이제 이거를 또 각 한 고객이 상품을 여러 개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하나를 주문할 있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또 분류해서 그 A라는 고객에게 배송이 되어야 되는 물품들 정리하는 팀이 따로 있고 예. 그다음에 포장하는 팀이 따로 있고 바로 가죠. 이게 보고 정말 놀랐고 교육도 4시간, 3시간 정도 받았는데 쿠팡 물류 쪽에서는 뭐 제가 견문이 좁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건 진짜 이 부분이 혁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워요? 네, 놀라울 정도로 그냥 한번 제가 질문해 드려볼까요? 네. 물건들을 예. 이 창고에다가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건이 들어온 물건들, PB 네. 상품 제작해서 들어온 거, 그 사입해서 발주해서 들어온 거, 예.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쌓아놔야 네. 고객의 물건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찾아서 하느냐?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포장해서 보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아니. 높게 그러니까 쌓는다. 어떤 분은 화장지와 고양이 모래와 콜라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볼펜과 도마와 화장지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해? 볼펜, 도마, 화장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이 주문한 걸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예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갖다 놓습니다. 그게 이게 왜 랜덤 깜짝 놀라요? 스토어라고 이거는 뭐 업무상 기밀이 아니라 이미 뭐 예. 가나다 순도 기사에 아니고 나오는 건데 네. 그냥 아무렇게나 창고에 아무렇게 아무렇게 갖다 쌓아놓는다. 놔요? 근데 그게 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왜요? 그리고 이게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가 누가 투입이 돼도 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어차피 사람들은 뭐 살지는 랜덤이니까 완전 랜덤이니까? 화장지 옆에 맥주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같이 구매할 확률이라는 건 매우 없다. 낮으니 네네. 어차피 물건을 랜덤으로 해놓고 네. 물건이 어디 있는지만 잘 알려주면 네, 바로 기계로? 그 시스템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놓음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준다. 네네. 너 여기 그냥 여기 가라. 제 PDA에 아하. 여기 뭐 K-23에 103 아하.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상품들이 곳곳에 그냥 어차피 랜덤이니까 네, 어차피 랜덤이니까. 최단거리라고 하는 건 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진열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 안- 비용이 줄죠. 시간 안 써도 되네. 네, 진열하면 아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너무 잘 팔리는 상품들은 교통체증 있잖아요. 찾으러 가는 사람, 배치하는 예, 사람 예. 부딪히잖아요. 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랜덤이니까 네, 랜덤이니까. 랜덤일 때가 네. 제일 네, 이게 철저히 분업화하고 저는 그 한 층에만 있었어요. 다른 층으로 안 옮겨가요. 철저하게 노동자의 동선을 다 계산해가지고 엄청난 포디즘이 아닌가. 예. 그럼 이걸 어제까지는 계속 여기 연구해서. 화장지 쌓였는데 네. 그 화장지 다 나가고 나면 그 장지에는 거기는 화장지 아니라 또 다른 게 쌓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그렇다 화장지 다 떨어졌네? 그럼 여기다 놓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속 여기서 화장지 쌓여가야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건 혁신이라고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PB 상품이 엄청 늘었고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네.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 FC라는 것이 전국 곳곳에 몇십 개가 있는데 또 이제 뭐 더 빠르게 하는 캠프들도 있고요. 예. FC에 이미 여기가 초대형 마트인 거예요. 재고가 가득 있는. 그리고 데이터가 다 있어서 예. 언제쯤 어떤 제품의 재고가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예. 미리미리 다 주문을 해서 재고를 유지합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택배사를 부르죠. 네. 갖다 주거나. 근데 쿠팡은 그리고 그때부터 배송이 시작되죠. 한 단계, 두 단계가 늦어요. 쿠팡은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배송합니다. 바로 제가 한 역할이 그거죠. 주문 들어왔어요? 그럼 바로 착착착해서 가죠. 쿠팡은 이게 처음에는 오픈마켓으로 여기 와서 장사하세요. 우리는 사이트만 하다가. 만들어 드릴게요였지만 네, 그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장이 커지지도 못하고 안 되니 네. 방금 말씀하신 FC라고 하는 그 사입, 첨단 사입. 유통하는 네.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정말 투자를 잘 해놨고 그러려면 자기 제품 꽂아놔야 되니까 엄청 많아야 되는 사입을 거죠. 하거나 PB 상품 네, 만들거나 그게 해야 된다는 가득 거군요. 있어야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십조를 투자한 FC가 전국에 투자한 이게 효율을 발휘하려면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장악하고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윤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상품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PB의 유혹에 빠진다.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PB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제품을 뺏긴 거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싸잖아요. PB가 비슷한 품질인데 브랜드가 없어요. 네. 그 뭐 이마트에서 하는 노브랜드 이런 것도 뭐 비슷한데 하여튼 마케팅비가 없어. 그래서 좀 싸. 그럼 그게 이제 PB 상품의 효용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래 어쨌든 조금 경쟁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으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PB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결국은 경쟁이 없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적자 며칠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상 최고의 적자 매년 경신하고 있죠. 네. 1.8조였나요 적자가? 이렇게 적자를 언젠가는 메워야 되는데 어떻게 메우냐? 경쟁자가 없어지고 나면 가격을 높일 거고 이 전철은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아마존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PB 상품들이 제가 지금
순간 말씀드리면서 잊어버렸는데 다른 네. 질문 해주시면 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PB가 확실히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음. 근데 가격을 높일 것이다. 뭐 이런 취지고. 그 PB 상품이 모든 거를 다 이제 대체하면 그렇게 네. 되겠죠. 그럴 그러면. 텐데 그 PB 상품이라고 하는 건 그 유통회사만 만들잖아요. 네. 예를 들면 GS25 편의점에서 새우깡이 잘 팔려. 음. 그러면 GS 새우깡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렇죠. PB 상품을 만들고 네. 농심 새우깡을 퇴출시키고 음. GS에서는 새우깡을 그걸로만 대체할 수도 있겠죠. 맛이 아주 비슷하고 뭐 손님들이 뭐라고 안 한다면 그러나 전 세계 유통은 GS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우깡은 또 저기 세븐일레븐 가면 새우깡 있는 거고 이마트 가면 새우깡 있는 거고 물론 이마트도 이마트 새우깡을 만들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거기서도 퇴출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우깡의 경쟁력이 안 좋으니까 네. 이마트는 이마트 새우깡,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 새우깡을 만들어서 판다 하면 그냥 농심 새우깡은 날아가는 건데 네. 그럴 때 GS25가 GS25 새우깡의 가격을 2배로 올릴 수 있냐? 아니요. 세븐일레븐 새우깡이 있잖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의 유통이 다 쿠팡으로 장악된다면 네. 의심하시는 그 부분이 현실화되지만 네. 쿠팡도 있고 네이버 쇼핑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있으면 그쪽의 상품을 비싸게만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네이버 가서 검색해 보는데 똑같은 게 저기 싸네 그러면 또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두려운 건 사실은 쿠팡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도 그렇긴 한데 네. 저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거든요. 음. 집에 가족은 그냥 쿠팡에서 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사실. 편에 너무 잘 해놨어요. 네. 구매도 바로 너무- 결제할 왜 수 가격 있게 검색을 해놨어요. 안 하냐고 몇 번 저도 잔소리 하는데 얼추 제일 싸. 얼추 제일 싸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백원 몇천 원 차이. 진짜 최저가인지 비교하기가 장담은 안 해도 어려워요. 얼추 비슷해요. 그 검색 비용을 그렇지. 이겨내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제가 어디서 근데 들은 얘기는 네. 쿠팡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예. 제일 업체들한테 본인들 상품 제일 싸게 파는 거야 뭐라고 안 하지. 그런데 업체들한테 쿠팡에다 납품을 하려면 전국에서 제일 싸도록 납품을 하세요라고 강요를 한대요. 강요하죠. 아니면 쿠팡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게 문제가 좀 그 약관에 됐었죠. 있습니다. 최혜국 어. 대우 조항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쿠팡에서 제일 싸게는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들은 얘기예요. 쿠팡에다 제일 싸게 납품하는 건 당연한 조건. 그리고 쿠팡의 이익률을 30% 이상 보장할 것. 어떻게 하셨지? 보장할 것. 싫으면 쿠팡에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쿠팡에다가 이익도 이만큼 보장해야 되는데 예. 전국에서 제일 싼 싸게 가격으로 해도 쿠팡에다 해야 되니까 내려면 다른 데도 올려야 다른 된다. 가격, 다른 제품 네이버나 혹은 뭐 이마트에서 파는 거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둘 다 되죠. 그런데 쿠팡이 그렇게 한다니까 하는 데도 있고 에이 나 그럼 쿠팡에서 못해 하는 분도 나가는 분도 있으나 그래요 쿠팡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쿠팡 때문에 전국의 모든 마트나 혹은 쇼핑몰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싸게 팔고 싶은데 쿠팡한테 마진을 보장해 주라고 하니 네, 네.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좋으냐? 아니 2만 원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걸 쿠팡이 비싸게 팔라고 마진 많이 달라고 해서 25,000원에 팔면 우리도 보통 못 판다. 2만 원이었으면 전국에서 10만 개가 팔렸을 이거가 25,000원을 올리는 순간 2,000개밖에 안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도 손해죠. 그러니 쿠팡이 PB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소비자에게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그러면서 쿠팡이 모든 유통을 꽤 지배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하면 이건 조금 좀 골치 아파지긴 할 것 그렇죠. 같다. 그래서 그래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가격 비교하자. 네이버 가서도 하고 네이버 제발 열심히, 좀 네이버를 열심히 써야 돼. 그렇게 하자. 아니 미국에서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아마존이 이제 워낙 메이저 사업자니까 네. 아마존도 최저가 보장제를 하니까 네. 다른 데서 예를 들면 가격을 싸게 하려면 우리는 퇴출시켜 버리니 오히려 아마존의 최저가 보장제가 다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아마존보다 낮게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래서 다른 데도 올려버리게 만드는 아마존에서 퇴출되면 너무 큰 타격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그게 미국 검찰에서 기소도 되고 했었던 일도 있었다. 네.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단 오늘 말씀하신 건 충분히 네. 내가 보기에도 쿠팡이 직원들 해서 썼네. 이거 했네. 다섯 명 그거는 너무 결정적이긴 그리고 하네. 직원들 썼는데 다만 직원이 썼다고 쓰긴 썼네. 쓰긴 쓴 것도 있고 그 다섯 안쓴 명은 것도 안 쓴 있다는 것도 거죠. 있는 네네네. 걸로 추정된다. 추정되는 부분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 쓰고 쿠팡 체험단이라고 하기도 한 거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 다시 한번 오면서 또 확인했는데 직원이 썼는데 쿠팡 체험단이라고 해놨다. 예. 직원이라고는 직원이 안 쿠팡 하고? 체험단을 하기도 하는 거다. 이런 취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민하긴 합니다만 확인해야 봐야 됐고 쿠팡 쪽에서도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과 함께 재밌는 얘기를 갖고 오시면 1시간 드릴 거고요. 반론만 1시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변호사님도 와. 가서 저 쿠팡 그 센터에 가서 일하신 내용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고 그런 거 직접 갖고 그 오시면 1시간 드리겠습니다. 비교한 것도 재밌네요. 재밌다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쿠팡 놀랍네요. 저도 쿠팡 좋아해요. 그리고 잘하고 할인 받는 카드도 있어가지고 체험 얘기를 하시니까 왜 갑자기 쿠팡 칭송으로 바뀌었냐? 쿠팡이 혁신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다만 특히 이제 물류 쪽은 정말 혁신 잘한 것 같고 네. 이제 자영업자의 이렇게 뭔가 이런 알겠어요. 고열을 받는 부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노동 분업화 최적화를 해가지고 예. 무한 경쟁을 시키는 이거 유닛 퍼 아워라고 유닛 퍼 UPH 네.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측정이 되거든요. 저도 측정이 됐어요. 음. 그 측정을 해서 계속 언제 잘릴지 모르니 아니면 내가 정규직이 전환이 될지 이런 걸 뭐 합격이 될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상황으로 그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스스로 계속 한계를 시험하면서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과로에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주의해줬으면 하는. 그거 말고는 확실히 잘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쿠팡 네, 이츠도 네, 한 맞습니다. 군데만 배달하는 것도 정말 좋은 혁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정위 네.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정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아까 뭐 전화가 왔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공정위 기자회견도 조사가 직접 이루어진다? 봤다고 하고 음. 저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피해자분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기로 했고 이 공정위에서 쪼개서 이렇게 조사를 할 겁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 쪼개서 조사를 해서 살펴보고 만약에 공정위가 정말 의지가 있으면 예. 뭐 압수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할 수 있어요. 조사를 방해하면은 또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가서 예. 포렌식을 다 합니다. 그 컴퓨터 서버 이런 거 싹 다 가져와서 진짜 이제 직원이 직원이 달았는지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 있으면 하는데 네.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공정위에서? 지금까지는 좋은 신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네. 저희는 또 그 결과를 따먹기만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이 잘 싸워주시면 또 네. 깨끗한 환경 될 테니까 그거는 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